제가 그렇죠.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대해도 좋다. 내년 1억 3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차트상에서 나타났고요. 그런 차트상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미 매집하고 준비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뉴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운스하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세계 1위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근데 원어 발음은 블랙락이에요. 그죠?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인 ETF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청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락이 어떤 곳입니까? 예, 금융거인입니다. 금융거인 블랙락인데, 블랙락은 미국 자산운용사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무려 8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죠.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는 건 큰 손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영향력을 큰 이 블랙락이 자산 운용 통해서 ETF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블랙락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자산 금융 투자 운용회사로서는 1위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뭔지는 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ETF를 아셔야 되겠죠. 자,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했는데 상장 지수 펀드예요. 이게 뭡니까? 어려워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애플이면 애플 이렇게 단일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는 거야. ETF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번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우량주들만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량기업 펀드 해가지고 우량 기업들만 뽑아가지고 그걸 펀드화 시키는 거. 하나가 아니죠. 단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의 종합선물센터 같이 그렇게 하는 걸 ETF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쉽게 설명드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종합선물 세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뭡니까 하면은요. 기존 ETF와 좀 달라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구성된 ETF로 비트코인 자체를 보유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얘가 블랙락의 일정 부분을 보유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코인 한 두세 개 가지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자, 내용들 장점 단점은 넘어가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의미를 우리가 보니까 인스티튜셔널 투자 이용 확대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 얘들 큰 손 이야기입니다. 기존 금융 시장의 주요 투자군인 기관 투자가 비트코인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왜? 제일 큰 손인 블랙락이 지금 ETF 만든다는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작업 참 재밌죠. 지금 게리 갤런서 그렇죠. 바이낸스 지금 재수한 상태인데 한쪽에는 때리고 한쪽에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지금 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지금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랙락 같은 대규모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시장 진입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인식이 개선되게 되고 안정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안정화되고 ETF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비트코인 주가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ETF 비트코인하고 ETF 현물 비트코인하고 차이가 뭐냐? 일반 비트코인은 다양한 자산을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은 비트코인 자체를 한다. 자, 수익률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추정하는데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용은 그렇죠. 증권거래소에서 인수하고 매각해서 통해서 운영하는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합니다.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있겠죠. 그래 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SEC 결정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SEC ETF 심사 규정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SEC에서 ETF 심사를 결국 하게 될 거고, 이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금융 규제의 하나의 요소들을 보고서 자기들이 파악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두 통과를 한다면은, 그렇죠. 오케이가 된다면 난리가 납니다. 투자 유치 가능성, SEC 승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ETF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시장의 법적인 위험성을 어떻게 됩니까? 자, 심사 과정에서 이제 중요할 점은 뭐 법적인 위험성, 뭐 ETF의 차이점 이런 거 이야기인데 조금 더 넘어갔어요. 블랙락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사하는 것은 그럼 뭐냐?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들, 큰 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미래의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대규모 큰 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운스 이상입니다.